주진우 라이브. 2020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사과의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예상대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삼성개혁, 재벌개혁 가능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삼성 관련 재판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재판 5분 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민주당과 통합당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새 지도부를 꾸리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는 합당입니다. 더불어 형제들 민주당과 시민당은 순리대로 합칠 예정인데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당선자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한 달입니다. 학교 앞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인데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식이법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요즘 뭐하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라이브 비데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어쩐지 조금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하셨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은 2명, 78일 만에 최저 기록입니다. 두 분 다 해외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확진은 0명. 늘 다시 말하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 주체다, 이런 마음으로 코로나 박멸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힘써 보자고요.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죠?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KK님, 주진우 라이브 응원합니다. 여기는 시드니. 외국에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니 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친필 사인이 담긴 엽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이 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받고 싶은 분들은요.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만 가지 뉴스 중에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의 임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까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네. 현장에 계셨었죠. 크게 예. 승계, 노사관계, 시민사회관계 3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승계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 생기지 않게 하겠다면서 법을 어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논란 생기지 않게 하겠다.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그 주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부분을 사과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사세 경영 포기도 선언했습니다. 네, 이은하님 이런 지적하셨습니다. 세금 제대로 내세요. 네, 세금 내고 경영권 승계하면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무노조 경영으로 삼성이 참 유명하죠. 창업 후 82년간 유지되어 온 무노조 경영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번 사과 의미로 고개를 숙였던 이 부회장은 이 무노조 포기 선언을 하면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내일 이재용 부회장이 고개 숙인 거, 공식 사과, 사과의 정석 이러면서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3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원심을 파기환송되었는데요. 파기환송을 맡은 재판부 요청으로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요청했죠.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려라. 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그룹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원활하게 경영권을 승계받도록 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들을 움직였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과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막판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판결이 눈앞에 있고요. 기소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자 피의자인데요.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과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4484님 이런 지적하셨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을 요약하면 삼성은 그동안 노동 3법을 지키지 않았고 정권에 뇌물을 바쳤고 온갖 불법을 다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쩝. 늙은 호박님 그 많은 죽음과 사고가 사과로 되나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 같은 기업이 사과를 했으니 더 이제는 봐주자. 이제는 뭐 나라 경제를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현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6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명 늘었습니다. 2명입니다. 네, 모두 해외 유입 사례고요.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는 1만 806명입니다. 네. 전 세계 확진자는 372만 명, 사망자도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별히 영국이 지금 무섭게 불어나고 있어요? 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사망자가 3만 2천여 명으로 2만 9천 명 수준인 이탈리아를 제치고 유럽 최대 코로나19 사망국이 됐습니다. 1등은 미국이고요. 네. 미국이 7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가. 네. 오늘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렇게 지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로 어떤 지침을 잘 지켜야 됩니까? 네, 방역 당국이 강조하는 5대 수칙이 있죠.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그리고 네. 2m 두 팔 간격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입니다. 네, 저는 맨날 아픈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집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헬스장을 방문해도 되지만 운동 후에 샤워는 하지 마라. 이 대목이 저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 씻을 수도 없잖아요. 집에 와서 씻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우나나 샤워장에 병균 바이러스가 조금 그 살기 좋은 그런 온도와 그런 구조인가 봅니다. 그 환경이 좋은가 보죠. 그래서 공용 샤워장 목욕탕은 좀 자제해야 됩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에어컨 사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교실에서 이제 계약을 하면 여름철 에어컨을 틀 텐데 이게 바이러스 확산이 좀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에어컨 안 틀으면 어떻게 해요? 더운데.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자주 환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네. 예배를 볼 때 찬송가를 부르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네. 그러면 예배는 보되 찬송가는 그냥 입만 벌리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입을 벌린다기보다 아예 찬송가를 생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근데 교인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히는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호남님, 임지영 기자 점심 맞점 하셨나 안 하셨나 보네. 오늘도 힘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으세요? 오늘 굉장히 좀 톤을 높이고 있는데 티가 안 나나 봅니다. 네, 티 안 나요. 네. 최수진님은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갔었어요. 차분한 분위기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겠구나 생각했어요. 다들 오늘 본 분들만큼이나 다들 오늘 본
분들만큼만 하시면 코로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박정숙님은 찬송가는 복화술로 하시면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최근까지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좀 있었죠. 대구 경북 5건을 포함해 8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의 휴관을 2주간 연장해서 5월 19일까지고요. 또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교통수단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렇습니까? 공수처 출범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설립 준비단이 초대 공수처장 임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설립 첫 단추는 누가 처장을 맡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여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건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 구성 보면요. 야당이 사실상 비토권이 있어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변수인데요. 아무튼 공수처장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 공수처가 제대로 갈지 안 갈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했는데요. 공수처 성패는 초대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에 달렸고 보수와 진보 양쪽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인선을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 공수처 후속 법안이나 그리고 후속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하마평에 오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률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다시 저희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야구 팬들이, 전 세계 야구 팬들이 한국 야구에 푹 빠졌습니다. 네,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이 어제 대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미국 전역에 생중계했는데요. 네. 이게 미국 야구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야구에 굶주렸어요. 네, 그 중계 시간이 꽤 늦어요. 동부 기준으로 새벽 1시인데요. 미국 팬들은 SNS를 통해서 이런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새벽 1시에 야구를 보고 5시에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스포츠에 굶주린 미국인들은 한국 야구에서 뜻밖의 구세주를 만났다. 네. 그런 글입니다. 미국 팬들이나 미국 기자들이 한국 야구에서 가장 재미있어하는 게 빠던이라고 하죠. 홈런을 치고 배트를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홈런을 치고 배트를 던지면 그 상대 팀 그리고 상대 투수에 대한 예의를 어겼다고 해가지고 빠던을 못하게 합니다. 빠던을 하면요, 그 배트를 이렇게 플립이라고 하는데 던지면요, 그 다음 타석 때 위협구가 날아옵니다. 보복구가 날아와서 마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홈런을 치고 방망이를 던지는 거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해서 이해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빠던에 그렇게 흥분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홈런을 치고 빠던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 야구 얘기는 잘 모르죠. 네, 잘 몰라요. 그럼 제가 설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네, 해주세요. 삼성과 NC전을 ESPN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전문 채널인데 거기서 중계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과 NC의 그 홈런 타자들이 즐비한데 NC의 모창민 선수라는 분이 박성민 타자 다음에 홈런을 쳤어요. 그런데 그 전에 NC의 나성범, 박성민 홈런 타자가 홈런을 치고는 그냥 조용히 갔는데 모창민 선수가 홈런을 치고 나서 배트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그리고 그 진행자들이 이게 우리가 보고 싶던 코리아의 빠던이야 그러면서 찬사를 보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고 배트를 아름답게 던지는 그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그 국제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생각해봐요. 그래서 홈런 타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배트를 멋있게 던져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홈런을 못 쳐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폴라킴님 야구 아재 신났네. 죄송합니다. 김원장 손석희님, 김원장 손석희님 있어요. 남자 주진우와 여자 주진우님이 진행하는 기분. 그런가요? 캐슬리님 기자가 슬프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기자 슬프지 않습니다. 야구 얘기는 지나가고요. 지나가고 1일 1강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 유튜브에 비깡이라고 쳐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위에 동영상 2개 조회수를 합친 결과가 대략 1000만 횟수나 됩니다. 그래요? 네네. 이게 뭐냐면 2017년에 가수 비가 발표한 깡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 2개 영상 중에 하나는 깡의 뮤직비디오고 하나는 깡의 무대 영상입니다. 네, 그런데요. 예, 이게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건데요. 단지 추억을 소환하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 나왔을 때부터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혹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1차원적인 가사 또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댄스 퍼포먼스 등으로 그 비의 흑역사로 자리매김했죠.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이 깡 영상을 가지고 놀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 고등학생이 깡의 커버 댄스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이 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롱이자 희화화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태양이 아니라 깡을 피했어야지. 또 세로로 볼 땐 희극이지만 가로로 볼 땐 비극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 네티즌들 그리고 젊은 층들에 있는 뭐 한 문화의 행태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배순탁 음악평론가가 이걸 밈 문화라고 해석했는데요. 일종의 문화유전자라고 할 수 있고요. 동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빠른 속도로 유행을 탄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재밌어야 하고 또 직물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아무튼 너무 조롱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주스 시사인의 임지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똘똘이님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시간 내서 들었는데 뭐 별거 없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얘기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기자회견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청보리님 일반인이 죄 짓고 사과하면 죄값이 없어질까요? 이런 분 있고요. 심영우님 마음이 따뜻한 판사가 너무 많아서 나라가 덥습니다. 얘기합니다. 네, 특별히 삼성한테는 좀 따뜻한 판사님들이 많죠. 7627님 매일 집에 가는 길에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님의 훅훅 찌르는 진행 정말 좋아요. 저까지 움찔합니다. 주 기자님의 사인이 들어간 엽서 받고 싶습니다. 네, 보내야죠. 보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첫날이었는데요. 마치 월요일 같은 정체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길어지면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 진출로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뒤로 일산부터 5km 구간 처리 여파로 정체고요. 이후 계양에서 송로 쪽으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판교에서 구리 쪽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도 밀리고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일찍에서 광명 사이 정체도 사고에 영향이 남아섭니다. 이 밖에 작업 구간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1km 구간 또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은 보음부터 작업의 여파로 정체고요.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사이 운행이 가장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방심하면 훅 들어갑니다. 훅 인터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사과할 것인지 사과의 수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사과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한쪽에선 삼성 다른 한쪽에서는 유치원 이렇게 파헤치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선거 기간 어떠셨어요? 열심히 잘했고요. 네. 그 덕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그 정치인에게 칭찬은 표로 오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민주당 당선자들 중에 1등.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그 지역구는 뭐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유치원 3법 그리고 삼성에 대한 그 계속 그 집념 이런 게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망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른바 준법감시위원회가 당신 이거 좀 얘기를 하셔야 되겠어요라고 얘기했었던 사안도 가장 핵심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것과 관련해서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요. 네. 그 재판은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 남은 건 얼마나 살아야 되겠나 그것만 지금 다투죠. 그리고 네. 한쪽에서는 검찰이 이른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권 승계의 온갖 작업들을 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바지 수사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전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됐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건은 각각 따로입니다만 한 방향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생명 전체 그러니까 무려 한 420조 정도 되는 엄청난 그 가치를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그룹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답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제가 우리 아내에게 네. 이게 뭐 좀 잘못한 게 있는데 네.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해야죠. 저는 그냥 우리 와이프한테 불법 행위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걸려 있는 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규칙을 다 어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아, 네. 무슨 얘기는 알겠는데 과거의 잘못을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 앞으로 잘할게요. 사과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개인 간의 문제인 거고요. 이미 저질러진 불법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세요. 만일에 그 지금 뇌물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해서 이익을 서로 공유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관계가 분명히 짓는 상황에서 네. 느닷없이 지금 양형을 심판해야 될 파기환송심 재판부 네. 이 재판부가요.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여기에 좀 잘 활동하는 것 같으면 당신은 형을 깎아주려고 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이른바 면죄부를 발급받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고요. 네.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됐느냐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요. 예.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당시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검은 돈을 숨겨놨었다. 네. 이것이 조준웅 특검. 삼성 특검에서 밝혀졌죠. 제2차 삼성 특검이죠. 예, 예. 그때 밝혀진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기자회견 때 3가지 약속을 합니다. 네. 그 검은 돈 다 제 거니까 실명 전환할게요. 네. 두 번째 밀린 세금 다 낼게요. 네. 세 번째 이 돈은 저희가 가족들이 쓰지 않고 사유 환원할게요. 이 3가지였는데 네. 다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안 지켰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구두선, 과거에 벌어진 불법행위, 탈법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하는 얘기는 휘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는 한번 속았다. 이걸 네. 제가 분명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2008년 이건희 회장이 그 사과를 하고 떠나는 그 자리에도 가 있었고 오늘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예. 그때는 잘못했다고 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하고 어찌 내놓겠다고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과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이거 당연한 얘기를 좀 베푸는 듯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이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네. 그 저지른 불법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얘기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 얘기를 가장 크게 쓰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 얘기도. 아니 이 부분은 자기가 세금을 내고 이렇게 물려줘도 되는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구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았는데 이걸 뭘 선심 쓰듯 굉장히 큰 시혜를 베풀듯 얘기하는 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저나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 아들에게 그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넘겨줄 것인지 말 건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네. 물려주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 주식과 관련된 거든 아니면 현금과 관련된 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든 간에 상속세가 있습니다. 50%입니다. 증여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잘 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20조 가량의 시가총액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삼성그룹이 넘어가는데 세금 얼마 냈어요? 16억. 네. 언제 냈어요? 1996년에. 한 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사건,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받아내기 위한 뇌물 사건, 전부 다 오늘 본인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20년 넘는 전부터 이런 일들이 준비되고 진행돼 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금 제대로 내고 갔으면 지금도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계속해서 국민적 상식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우롱하고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른바 사법기관들, 검찰, 그리고 재판부 네. 다 여기에 이렇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랬죠. 관료들도 눈 감고 있었고요. 네. 심지어는 언론도 우리 주진우 기자 같은 분 제외하고는 네. 언론인들도 그냥 나몰라라고 이게 다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주피망님이 근데 판사가 준법 감시 만들라고 하는 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불법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요. 네. 이분이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 잘하잖아요. 네.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양형 기준으로 삼는 것에 이런 게 있다.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활동하면 봐주더라.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이 얘기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회사가 사전에 그런 준법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심판을 내릴 때, 판결을 내릴 때 좀 감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회사가 아니라 이재용 개인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지금 뇌물을 준 거니까 회사한테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후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방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재판부가 그거를 인용해서 죄를 봐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4747님은 대기업 총수에겐 온수매트 같은 우리에겐 온수매트 같고 우리에겐 한겨울 아스팔트 같은 판사님들 언제까지 10,000명에게만 평등한가요? 법은요. 돈이 답일 거란 생각으로 투잡뒤로 또 나갑니다. 좀 뒷말이 좀 씁쓸하네요. 네. 6251님은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네, 그렇죠. 국민의 방송입니다. 더 이상 삼성 비난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삼성이 경제적으로 국가에 이바지한 것은 빼고 계속 1시간 이상 방송하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죄가 있다면 법원에서 처리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가 1시간 이상 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박용진 의원 나온 지 10분밖에 안 됐어요. 박용진 의원을 비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분과 의견이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우 훌륭한 회사입니다. 삼성은요. 네. 예, 삼성전자가요. 네. 그 회사 단일하게만 2016년에 삼성전자가 이뤄낸 매출 규모가 그 당시 2016년 대한민국 전체가 만들어낸 GDP의 17%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기업이고요. 국민기업이죠. 예, 국민기업인데 좀 떳떳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세계 경쟁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마당에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동원하고 공장 바닥 뜯어내서
거기다가 뭐 컴퓨터 갖다 숨기고 증거물 은폐하고 이런 불법 행위에 동원됐다가 지금 6명인가 8명인가가 처벌받았습니다. 감옥도 갔고요. 네, 노조 탄압하려고 공권력 동원하고 경찰 동원해서 불법 행위하다가 거기에서도 감옥 갔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재벌 총수의 개인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 아닐 뿐더러 우리 경제 이익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이익을 침해하고 또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기업들 훌륭하게 세계 인류 기업들과 어깨를 겨뤄야 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런 불법 논란에 쌓이는 거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준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이 삼성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요. 그것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잘 처리하면요.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사법 정의를 세우는 적법한 처벌이 있으면요. 삼성은 더 좋아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신무수님, 진실성 없는 사과 괘씸합니다. 반성의 대안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건희 회장의 약속도 이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삼성은 정준영 부장판사한테 뇌물 공여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판결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과정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는 삼성한테 뇌물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도 삼성한테 뇌물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왜? 승계를 위해서. 승계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세금을 다 낼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불법이 동원되죠. 이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을 받기 직전에 지금 막판에 몰려서 지금 기자회견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역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삼성에는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 공익법인이 있고요. 또 삼성문화재단 등의 여러 가지 공익법인들, 공익재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단들이 이른바 편법 승계의 우회로로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 각종 삼성 계열사의 주식이 그냥 공익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주주총회장에 나타나서 이재용 편을 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엄연히 있는 논란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또 대한민국의 법에는 이른바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는요. 자기 총 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주식을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삼성생명은 자기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삼성전자 전체 8.3%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등히 넘어가지고 20% 가까이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초과분은 한 20조, 30조 이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그러면 처분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잘못했어요. 네. 앞으로 살았게요. 네. 넘어갈 수 없죠. 네. 그리고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실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실이 크고 삼성도 아니고 이재용 일가의 이익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동원돼서 거기에서 그 시민단체 계산에 의하면 1,몇백억이 넘는 돈 손실을 봤다. 네. 이런 계산도 있고요.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건 이른바 우리 경제의 그 순수한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삼성물산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합병 과정에서요 제일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입은 손해와 우리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 이런 손해들을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누가 다 가져갔느냐 이익을 네. 이걸 보면 이런 불법 행위는 그대로 방치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 분명한 결론이죠.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삼성경영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그러게 오늘 봐가지고는 새로운 산업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삼성이 국민에게 사랑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노조와 관련해서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자기가 다시 보장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 그리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과거의 불법 행위 어떻게 책임질 거냐. 도덕적인 문제는 도덕적 책임으로 끝납니다만 불법과 관련된 책임은
법적 처벌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는 삼성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냐. 이건희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을 비판하는 분들은 당선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당선되셨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드렸고요. 네. 저희 지역 유권자들이 그거 믿고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 소신대로 하라고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 박용진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동시에 한쪽 날개에서는 혁신의 날개로 가지만 한쪽 날개에서는 불공정, 불평등, 비민주 이건 과거에 묻어두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혁신의 성장을 발목을 잡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 균등을 이렇게 자꾸 박탈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경제 분야에서의 이런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제도 전부 다 좀 이렇게 드러내고요. 혁신 성장이 진짜 뭔지 이런 걸 좀 같이 담보해낼 수 있는 활동을 경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끝날 때 인사를 해서 제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래서 사과는 언제 할 거냐고 사과는 왜 안 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냥 가더라고요. 삼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요? 네. 저는 삼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삼성 어떤 교수님들은 삼성 망한다고 대한민국이 망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잘 되라고 계속해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최고 인류 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 비정상, 그리고 불공정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기 위한 노력들 동시에 같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삼성을 사랑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192님 철탑에서 고공농성하는 노조원을 내려오게 하는 인도적인 조치부터 실행하라고 하세요. 삼성 본관 앞에 강남역 사거리에 첨탑에 올라가서 300일 넘게 깃발을 외치면서 삼성을 개혁하라고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빨리 그분이 내려왔으면 합니다. 김용희 씨. 맞습니다. 네. 벌써 더워서 건강이 엄청 안 좋은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피거사님입니까? 삼성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잘못 운영하는 개인 경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잘 알아야 열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7204님 사과는 사과고 사과한다고 죄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벌 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법원이 준법감시단 만들라고 한 것도 일반인은 못 누리는 특혜죠. 사과 제대로 하려면 죄값 치르면 됩니다. 이재용과 삼성을 동일시하지 맙시다. 삼성은 이재용 게 아니고 주주들 겁니다. 이런 시청자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죠? 관심사는 뭔지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날 인사는 했는데 못한 이야기가 많아서 바로 예.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민식이법에서 커뮤니티에서 다른 말이 많아요. 악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많이 놀랬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이게 이미 그 게시글들이 좀 올라올 때 악법으로 좀 규정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뭐 어떤 그 게시글 중에는 조회수가 무려 8만 가까이 되고 댓글도 막 몇백 개가 달리고 엄청나게 그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어떤 예. 내용인가요?
일단은 이게 되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민식이법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숨겨진 예, 진실. 숨겨진 진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여론을 조성한 후 숨겨진 진실에 보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걸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예, 그리고 이게 5G 사물 인터넷으로 확장이 되고 그 뒤에는 중국의 공산당 화웨이가 이걸 주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요? 예, 여기서 또 중국 그 저번에 저도 조선족 프레임 차이나 이렇게 게이트, 했는데 예. 예,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스토리가 똑같이. 그러면서 그 배후에 또 텐센트가 있고 그게 국내 e스포츠 산업을 집어삼켰는데 이후에 이 5G 장비 기반 통신망으로 국내에 뭐 휴대폰, PC, 가정용 CCTV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국내의 사생활을 감시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나오고 이제 사생활 감시까지 가요? 예, 그렇게 이어지면서 예. 또 민주당과 또 이렇게 중국을 또 엮어가지고 뭐 과거에 민주연구원과 뭐 정책 협약을 했다는 둥 하면서 이 애초에 중요한 거는 이 악법 민식이법을 막으려는 미래통합당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법을 네. 애초에 이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이 나서서 참, 국내에서 사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 악법을 네. 미래통합당 의원이 막으려고 했는데 예. 문재인 지지자들이 막았다 이 예.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막 이게 감성팔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팩트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이게 좀 전 되게 당황했는데 저 질문 갈게요. 썬빔님 1213님. 신박한 스토리네요. 얘기하고 난 누군가님이 저 질문이 있어요. 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하면 네. 이득 볼 사람이 누군가요? 중국 공산당인가요? 누구 사생활 감시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그 안에서 다 믿진 않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러면서 은연중에 그 중간에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이 악법을 막으려 했던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방해를 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중국 혐오가 또 숨겨져 있는데 제가 좀 팩트를 좀 찾아봤을 때 보면 그 일안에 그러니까 강훈식 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거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예. 안전하게 운전하자. 여기서는 예. 각별하게 조심하자. 이게 민식이법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예, 사망하는 누군가가 사망하면 처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안이 핵심인데 보면 이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의원 안을 보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다쳐도 처벌한다. 예. 강훈식 의원은 예. 사망하면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쏙 빠지고 앞서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법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막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민주당이 과하게 해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강훈식 의원을 지목해서 그렇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 여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죠? 이게 게임 같네요, 게임.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마치 보면은 결과가 오히려 정해져 있고 그 과정을 어떻게 스토리를 마치 이렇게 끼워 맞춰서 근데 중국 공산당, 텐센트, 게임 업체를 장악. 네. 여기는 좀 심각하네요. 심각한 비약이 있는데 이거를 예. 저기 게임하는 분들은 막 믿어요? 굉장히 그 안에서도 일부 의견 대립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특히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믿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조선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럴 정도로 이게 심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무언가라도 하나라도 믿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하는 분들이나 게임 그 커뮤니티에서는 게임하면서 아니면 그냥 뭐 습관처럼 네.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양 그렇게 하고 합니까? 예, 그냥 실제로 게임 그냥 그 방송을 하는 뭐 제 일부 동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우한 폐렴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로 쓰기로 했는데도 우한 폐렴에서 우한에서 온 건 우한 폐렴 맞지 않아? 이런 얘기를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고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부 유튜버들이 예. 사전투표 조작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들의 스토리는? 그것도 뭐 민주당이 이거를 또 스토리가 또 비슷하게 이어지고 네,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거는 워낙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 막 퍼센트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뭐 63대 36 이런 식으로 비율이 너무 똑같았다. 이거는 애초에 짜여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지 않냐.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님이랑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님이 이제 안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선거가 끝나서 자기네들을 소임 다해서 떠났다는데 이것 때문에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가 정말 이거는 폭소했는데 누군가는 또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이게 프로게이머가 들어가서 뭔가 이제 프로게이머하면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뭔가 얘가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빅데이터 이거를 뭐 조작을 뒤에서 배우를 이렇게 지목해서 저를 공격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제가 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아무 말 대잔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믿고 신나게 또 저를 욕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브나 유튜버의 얘기에 영향을 받고 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데 이게 네. 일베나 이렇게 몇몇 세력하고 이렇게 그 혼합되면서 네. 합해지면서 이게 영향력을 키워가잖아요. 예, 얼마 맞습니다. 전에 국정원에서 예.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네. 그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보고서 낸 예. 부분이 일베로 가서 예. 훨씬 커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세월호 2자라고 하면서 그런 그 영상을 제작해서 일베를 통해서 확산시켰다는 게 또 나왔고 심지어 그 일베와 일부 보수 유튜버를 건전 세력이라고 칭하면서 거기를 이제 주목하고 이 국정원에서는 예. 수구 네. 보수 단체를 건전 세력이라고 하고 저쪽을 그냥 욕해요. 그러니까 일베 어버이 연합 네. 엄마 부대 이런 데를 건전 세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도 그 좀 이상함을 좀 느꼈던 게 제 유튜브에도 댓글이 좀 비슷한 아이디,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가 10초에 한 번씩 댓글이 같은 아이디로 막 업데이트가 되는 걸 또 본 적이 있거든요. 새벽에. 비난하고 공격하는. 네, 그리고 그게 저번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특정 시간대에 뜬금없이 같은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게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반복이 되는 걸 보면 좀 이것도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예. 너무 게임 하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지금 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자기네들이 저지르는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이 네. 이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예. 알아야 되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까? 실제로 제가 강연을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네. 아이들한테 꼭 그 얘기를 전해요. 그 게임 내에서 상대방 부모님을 헐뜯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뜬금없이 안부를 묻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부모님 안부 묻지 말고 그럴 시간에 그 본인의 이제 집에 있는 진짜 부모님한테 안부를 여쭤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뜻대로 안 풀리면 그냥 상대방 부모님 막 안부를 욕해요? 묻고 욕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게임하다가 좀 안 풀리고 그러면 네. 바로 그냥 욕해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나는 근데 게임하다가 상대방을 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약 오르니까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안 보이니까. 네. 그런데 게임하다 열받는다고 그 대통령을 문재양 이렇게 욕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어떤 분노를 이게 푸는데 그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유행이에요? 예, 그게 그 사이에서 더 자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주목을 받고 실제로 그게 일부 커뮤니티에도 그런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는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이 어떤 게임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네, 부모님들이 네. 게임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화창에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좀 네.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계속 억압하려고 하면 이 아이는 점점 더 음지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더 폭력적으로 좀 변하는 데 어떤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 그래서 이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한데 일단 이제는 그 컴퓨터 코드를 막 뽑아버리면서 막 게임하지 마 뭐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전 생각해서 예. 아이들하고 실제로 대화도 하고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즐겨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부모님들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적해님이 우리나라 게이머가 게임 잘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라던데요.
부모님의 안부가 달려 있어요. 안부. 안부는 물어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그 모든 진짜 같던 거짓말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6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